네. 자, 이제 누구라도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을 하고 발급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다니던 의료기관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병원 진료 기록을 쉽게 열람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보관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언제든지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기록은 대부분 이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보관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이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또 진료기록 열람, 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데,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보관한다는 건가요? 네, 말씀처럼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이 보건소 내 진료 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또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요청 때 해당 진료 기록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또 기록 열람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한제 한계와 또 문제점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럼 전자진료 기록으로 옮긴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 개통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선 이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이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의료기관이 이 진료 기록을 보건소로 이관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이게 자동으로 옮겨진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계된 전자차트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건데요. 이 연계되어 있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비트유 차트, 이지스 전자차트, 닉스 전자차트, 이플러스, 의사람, 차트 매니저, 닥터스 등처럼 여러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망라하고 있고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을 통해서 보관과 발급 의무가 해소되고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그만큼 크게 감소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관된 전자진료 기록은 어디에 보관을 하는 건가요? 네, 이관된 전자진료 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부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요.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나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05년에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시작된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선도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최초의 정부통합 데이터 센터인 이 기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과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의 최전방에서 고품질 IT 서비스 제공과 또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제고를 통해 이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킹에도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 전자정보 시스템의 핵심 축을 맡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이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또 효율적 통합 구축 관리와 보호,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은 범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이라든가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체계 고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서 국가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의 앞장서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된 진료 기록을 확인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 포털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또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진료기록 발급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필요한 기록을 선택한 후에 발급 신청을 하고 또 진료기록을 파일로 내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진료기록 발급 포털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을 검색하려면 전체 병원 조회, 또 지역 선택, 또 등록 여부 선택 후에 검색을 하면 되는데 의료기관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특정 의료기관명으로 검색하면 그 의료기관 또 거리명으로 표기되는 신주소와 관할, 보건소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진료 기록은 몇 종류나 확인이 가능한가요? 진료기록 발급 포털에서 현재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진단서 사본이라든가 진료 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이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 기록 17쪽인데요. 기본 기록은 뭐 진료 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이고 상세 기록은 입회원 기록, 수술 기록, 또 방사선 판독 등이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자녀들의 기록은 2025년 8월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이 보관 시스템에 등록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미등록되어 있으면 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보건소 업무도 상당 부분은 좀 덜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이 휴폐업 의료기관 또 진료기록기관과 보관 관련 업무 자동화로 본연의 업무인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또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당사자가 진료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발급은 경력 확인 또 병원 간 진료 연계, 보험 청구, 직장이나 학교에 제출을 한다거나 법적 증빙 등에 이제 필요한데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같은 보호자는 뭐 대면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또 병원 방문 등을 통해서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 현재 입원 환자는 입원 중 퇴원 1일에서 2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신청하면 이렇게 되고요.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이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단한데 온라인 신청은 병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신청일 기준으로 10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진료 기록지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네, 진료기록지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가족이라면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도 이 진료 기록지 발급을 받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 시간이 없거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병원을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또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진료받은 병원이 또 멀리 있을 때 그렇게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병원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세부 내역서, 또 의무기록 서본 발급까지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 진료 기록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때 우리가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어떤가요? 네, 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할 때와 같이 이 복잡한 병원 서류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진료기록지 발급 대행을 상담할 때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온라인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담은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이 동의서와 또 위임장에 들어갈 정보, 예를 들면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발급 병원명, 발급할 기간, 발급 서류의 명칭 등을 상담 후에 이 유선이나 문자로 전달하고, 신분증 안면 사본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이 동의서와 위임장은 휴대폰 등에서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네. 이 개인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진료 기록지 발급 이 대행료는 얼마나 되나요? 대행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수도권은 2만 5천 원, 또 지방은 3만 5천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고, 지방은 울산을 포함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말합니다. 대행 기관이 병원을 방문해서 서류 발급 후에 정확한 비용이 산출되면 해당 비용을 입금하신 후 관련 서류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완료된 서류를 받을 때도 비용이 혹시나 들 수가 있나요? 완료된 서류는 무료로 제공하는 메일 발송이 기본인데,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급된 자료를 스캔해서 팩스 발송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신청자는 대행료와 발급 수수료, 또 필요 시에는 우편 요금까지 합친 금액을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휴업이나 이 폐업을 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과 또 발급 대행 서비스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